우리 국민들이 가장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헌재입니다. 헌재. 네. 헌재 브리핑룸은 저희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 3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3월 28일 오전 9시 23분인데 아직 헌재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있었죠. 뭐라고 했죠? 왜 이런 찌라시 이런 밖글로 왜 이렇게 귀찮게 구냐고 우리가 말이 있었죠. 정말 헌재가 정말 화가 나죠. 예.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끌고 뭐가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예. 정말 무대뽀식으로 끌어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 찌라시를 만드는 주체도 오죽 답답하면 만들겠어요. 그게 틀리든 맞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 업무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과정을 밝히세요. 왜 그런지. 헌재가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을 못합니다. 네. 용납을 못하고요. 그야말로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헌재 네. 재판관이 맞다면 네. 헌정수호 헌법이 수호하는 그 재판관들이 맞다면 이렇게 이제 끌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정말 아노미 상태에 오는 이유가 있죠. 예, 헌법 가치 질서의 최후의 보루기관 헌재 이렇게 네. 생각하고 온 거고 그들의 각각 헌법 재판관들이 그 최고의 보루가 되어 줄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네, 그 가치 질서의 최선봉에 서줄 것이다. 예, 라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참고 눌러 온 거잖아요. 지금 상대들은 안국동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앞에서 정말 성조기와 뭐 황당하게 이스라엘기까지 흔들면서 그 엄청나게 그 데시벨을 높여서 괴롭히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참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 믿음, 민주공화국의 유지, 최선봉에서 이분들이 마지막 좋은 결정을 해줄 것이다. 네, 그런데 그 기대라는 것도 서로 참아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미 한참 지났죠. 그러면 최소한 입장 표명도 나왔어야 되는 거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못 내린 못 내린 사유도 얘기해야지 되는 거죠. 이제는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어제 뭐 보도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5대 3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론 못 내리는 게 아니냐. 이런 그거는 의견도 나오고 분명히 있는데. 아닙니다. 예, 그건 뭐 제가 어떻게 이제까지 보세요? 접하면서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교수님이 취재하시는 바 네네. 알아본 바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 분명히 이제 안에 문제가 생겨 있죠. 특정인들이 끄는 그 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모두 틀렸습니다. 저도 틀렸습니다. 날짜에 관한은 틀렸습니다. 결론은 저는 뭐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8대 0 파면에 대해서는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희망회로를 돌린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희망회로를 돌렸을 때 가장 크게 피해를 입거나 화를 입을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그래서 저도 단순 희망회로를 돌리고 싶지도 않고 그럴 마음의 여유도 저도 없습니다. 네. 그냥 꼼꼼하게 챙겨보고 거의 풀가동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동안 모든 전문가들도 틀리고 심지어 헌재 재판연구관을 거친 분들도 다 틀립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짧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종의 휴민트처럼 여기저기서 모은 정보를 갖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방식으로 다른 한번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분석해 뭐냐면 보겠습니다. 예. 모두가 틀렸으니까요. 논리적 정합성, 논리적으로 딱 들어맞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전제는 그들이 항상 상식적이진 않았다라는 전제가 있죠. 네. 우선 헌재 재판관들이요. 그리고 헌재 기관 속성은 뭡니까? 정무적 사법 재판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정치질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네. 그런데 원래 헌재는 정치질까지는 아니지만 정치적 정무적 사법 재판하는 기구라서 소위 민심의 동향, 밖에 돌아가는 뉴스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재가 옛날엔 이렇게 내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린다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고 지금은 이렇다. 그만큼 어떤 가치 질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기준이 네.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대법원과 그런 점에서는 확연히 다른 거죠. 실정법, 명문화 성문화된 법문을 놓고 그에 따른 해석과 판결을 하는 대법원과는 완전히 다른 기구인 거죠. 엄밀히 네. 보면.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이들이 그런 정무적인 거, 그럼 정무적인 거에서 이들은 항상 뭐를 해요? 이익 형량을 하죠. 법을 갖고는 대법원은 법익 형량을 하는 거고 네. 헌재는 이익 형량을 합니다. 이익을 저울질을 해서 더 무거운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어느 쪽에
가치 질서가 지금으로서 더 중요하다면 권리 내리는 거죠. 그러면 자 5대 3이라고 칩시다. 네. 엊그제 이제 모 언론 기자가 5대 3을 이제 얘기를 했다 하는 게 세게 돌고 또 그게 또 보도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그분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그 보도에도 보면 헌재에서 들었다 이런 인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네. 세 분이 끌어왔다 쳐요. 그렇게 우리는 전제를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세 명이 똘똘 뭉쳐 끌어왔다.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이유는 보은이겠죠. 보은. 자기들을 임명해 준 사람에 대한 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익 형량을 할 때 자기들 이익 집단 어떤 카르텔, 네. 사법 법조 카르텔의 한 카테고리 내에 있다라고 전제를 할 수 있겠죠. 그럴 똘똘 수 있죠. 뭉쳐 있다면 네. 전 국민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는 그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걸 다 생중계로 봤는데도 예. 이걸 계속 뭐 기각이다 각하다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기각 없습니다. 각하면 각합니다. 기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주장한 게 처음에 기각을 주장하다가 82명이 연설하면서 각하를 주장하다가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오면서 갑자기 또 다 기각을 주장합니다. 네. 그래서 기각을 주장하는 그 보수 유튜버나 법률가들의 한번 논거를 보세요. 논거가 없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유튜브에 얘기하는 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유튜브 얘기하는 거 보세요. 네. 기각이라고 하면서 기각의 논거가 없습니다. 각하는 절차에 안 맞아서 안 하겠다는 그렇죠. 거니까 각하는 아예 이유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각하를 한다면 할 수 있겠죠. 뭐 우대뽀로 만약에. 뭐 지난번 한덕수 총리 선고 과정에서 그렇죠. 봐도 마찬가지로. 각하 두 네. 명. 예. 근데 상세하게 왜 각한지를 뭐 그냥 간단하게 나온 거니까 모르죠. 자, 그러면 보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법조 이익 카르텔 네. 이 부분입니다. 보은은요. 첫 번째 보은 부분은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일까지 끌었으면 앵간한 보은은 다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정도 이 내란 끌었으면 사태, 내란의 밤을 겪은 사람들이 온 국민이 봤는데 네. 이걸 이렇게 끌고 온 것 자체가 보은이다. 네. 제가 극단적인 가정을 하고 미리 가정을 네네. 말씀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세 분이 뭐 이걸 반대한다고 예. 어제 그렇게 시끄러웠으니까. 자, 보호는 끝났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익 부분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집단의 이익이 있고 내 개인의 이익. 즉 이 세 분 헌재 재판관들의 개인의 이익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익을 계산할 때는 어떻습니까? 끝이 정확하게 보일 때 내가 이 주식을 투자해서 정확하게 내가 벌겠다 할 때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헷갈리면 잠깐 올랐다가 뭐 예.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올랐을 때 얼렁 파는 거잖아요. 손절하고 떨어져서 이거 안 되겠다 하면 또 그때 로스컷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자, 첫 번째로 이 집단의 이익 불투명합니다. 왜 불투명하느냐?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략전술의 총사령탑은 어디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그죠? 지금 수많은 이 법적 카르텔이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네. 그들의 카테고리 내에서 지금 이재명 보내고 그다음에 그다음 수사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아주 큰 축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플랜 B를 지금 수립하는 과정이겠죠. 조용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금 술도 안 먹잖아요. 술 안 먹고 있어요, 윤석열. 그래요? 예. 처음에 와서요. 폭탄주도 하고 모 수석은 원샷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불러들여서 뭐 30분 중에 20한 5, 6분을 혼자 얘기하고 막 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조용합니다. 네. 조용할 때는 여러분들 그 감시의 눈초리로 봐야 됩니다. 물 밑에서는 얼마나 이 오리의 그 발짓이 헤엄치는 게 얼마나 그 강하게 움직입니까? 지금 무언가를 엄청난 걸 핵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플랜 B가 아직 명시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 B를 냈다 쳐요. 윤과 김이 헤드쿼터에서 플랜 B를 만들어서 딱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했다 쳐요. 그런데 이 플랜 B가 명확하게 딱 떨어져야 이들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해야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윤과 김에게만 좋고 나머지는 안 좋을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자, 플랜 B를 뭘 냈어요. 그런데 권영세, 권성동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좋을까? 요게 이제 이해상충이 날 수 있거든요. 지금 국힘은 벌써요. 대선 모드라기보다는 정확히 표현하면 당권 모드에 가 있단 말이죠. 네.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있는 보좌진의 상당수를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 있느냐 시계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겉으로는 조기 대선이죠. 말은 못하고 용산 때문에 한남동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런데 속마음은 당권이죠. 이들하고 휩쓸려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당권은 윤상현이면 윤상현, 나경원이면 나경원 이쪽에서 더 센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윤측에 이제 와서 쓴들 그렇죠. 윤측에 자기들이 당권을 가질 저기가 별로 없어요. 승산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쌍권, 권은 다른 루트로 가야 돼요. 자, 플랜 B를 냈는데 국민의힘의 당의 이익과 부합하느냐, 또 한 이런 사람들의 이익과 다 부합하기는 어렵다. 그죠?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네. 그게 사법 카르텔, 헌재 재판관들에게도 딱 그 카테고리, 자기들 카르텔의 카테고리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한 집단의 이익도 계산하기 어렵다. 다시 개인으로 돌아와서 자, 내가 여기까지 봐줬는데 여기서 요까지 봐줬을 때 이게 내 앞길이 헷갈린다 하는 순간 깨지게 돼 있는 거죠. 이익 형량을 계속 하잖아요. 저울질을. 그렇다고 보면 모두의 이익에 제가 이제 이거는 정보를 완전히 배제하고 네. 논리적인 정합성, 논리적으로 딱 톱니처럼 들어맞는 그 정합성 면으로 봤을 때 이제 막바지에 온 건 틀림없다. 끝까지 이들이 이걸 유지하기 어렵다. 네. 내 이익에 완전히 부합한다라고 자기들도 지금 안개 속이에요. 이 플랜 B가. 자, 마지막으로 하나 저울질 해볼게요. 끝까지 버텨서 끝까지 버티는 건 뭐예요? 헌재가 폭파된다죠. 폭파가 물리적인 뭐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이 아니고 네. 국민들 민심이 폭파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국민투표로 예를 들어 탄핵 파면을 하든 헌재 존재 기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해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들은 탄핵 파면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하지 마.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헌법 소원 권한쟁의 이런 것만 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면 그러면 헌재 이제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사실상. 자, 본인이 끝까지 버텨서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것과 어느 정도 지금 보면서 결론을 내려서 본인이 사는 것과 분명히 지금 예를 들어 3명이 진짜 똘똘 뭉쳐 반대했다고 치고 네. 그 저울질은 안 하겠습니까? 이들도 사람인데 신인규 변호사가 이 말했죠. 피해 투쟁 각오가 돼 있다. 피를 흘릴 각오가 돼 있다. 저는 진작에 각오가 돼 있습니다. 왜? 저도 이게 잘못되는 순간 영연백 대상자든 백령도의 사살 대상자든 네. 당연히 뭐 그 앞순위에 있겠죠. 그래서 어떤 논리적 정합성도 없다.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자, 4월 4일 지금 이제 플랜 B라고 이건 강성이다 말다 할 게 없어요. 본능이에요. 자기들도 이거 왜 똘똘 뭉쳐 지킨다면 자기들 본능 때문에 지키는 거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본능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5명 이상을 탄핵하면서 거부권을 무력화시키자 그러면서 두 분에 대한 임기 연장법을 발의해서 거부권을 행사 못하게 하자. 이게 이제 올라와 있는 거죠. 네. 정말 극단적인 대안들이죠. 그리고 더 마지막 극단적인 대안에 뭐가 있어요? 헌법재판관 그 재판관들 자체를 탄핵하자. 자, 오죽하면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뭐 4월 18일까지 가면 2명의 재판관이 또 뻔히 나가게 되니까. 날짜 그리고 예. 사람에 대한 게 보이잖아요. 답이. 이제 그때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퇴임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뭐 합니까? 안 되죠. 예, 구성만 되는 예. 거지 통과에 대해서는 꽝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보면 이 대안에 대해서 디데이는 언제예요? 4월 4일이 정말 마지막 디데이인데 4월 4일이라는 뜻은 공지 이틀 전에 한다면서요. 그러면 4월 2일이잖아요. 재보궐 있는 날. 재보궐선거. 자, 마지노선이 4월 2일입니다. 4월 2일까지는 최대한 평안하게 지켜보세요. 단 마음의 결의와 칼을 갈면서 네. 당신들이 민주주의 공화국의 최후의 보루 지킴이를 포기한다면 우리도 즉시 항고 즉시 상고하듯이 우리도 즉시 어떤 결행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단 그때까지는 조금 편안하게 지켜보셔요. 한 예.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편안하게 그 지켜볼 어떤 수가 없어요. 정합성도 없다. 네. 더 이상 끌 이유도 없다. 예. 자, 한 가지 우리가 예. 우려하는 거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무속적인 얘기랑 계속 그게 매칭이 된 거 무속적인 아니에요? 얘기? 예. 천공이라는 사람이 영상에 올려져 있잖아요. 뭐 100일이 지나 100일. 뭐 어쩌고저쩌고 있고 또 뭐 일부 무속인들이 음력 춘삼월이 오면 운기가 뭐 바뀐다 이런 거 있었고 백땡땡이라는 수모 이거는 이제 밭글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3월에 하면은 인용이고 4월이 되면 뭐다 하는 얘기들 이런 것까지 이제 황당하게 연결이 되는데 분명한 것은 저들이 처음부터 뭘 하려고 그랬어요? 외환을 유치하려고 그랬죠. 북에 뭘 보내서 일종의 폭동을 전쟁 상황을 유도하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지금 내란을 유치하는 거, 내란을 조장하는 거
어떤 굉장한 상황을 만들어서 폭동처럼 왔을 때 일종의 비상계엄까지는 아니어도 경비계엄 상황을 만드는 거, 그러면 지금 권한대행은 여전히 그 내란에 같이 가담돼 있다라고 지금 이 피의자로 언제든지 해서 처벌이 될 수 있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경계해야 되는 거, 그 순간을 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명심하고 정말 어디까지를 행동을 하고 어디를 절제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무언의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